그 프로젝트를 실제적으로 진행할 때는요,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 스키마에 해당되는 것을 같이 합쳐 놓거든요. 합쳐놔서 그냥 그 파일 한 개를 열고 F4키만 누르면 프로젝트를 준비할 DB 준비가 다 끝나는 걸로 보통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앞에다 드랍, 만약에 테이블을 10개 줬다 그러면 앞에 드랍 10개, 그 다음에 드랍 테이블 10개, 드랍 시퀀스 10개, 그 다음에 크레이트 테이블 10개, 크레이트 시퀀스 10개, 그 다음에 샘플 데이터 집어넣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전부 다 맞는데 하나로 만들어 옵니다. 파일 하나로.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을 쓰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로 짜집기를 해서 만들어 놓는데, 지금 저희가 그 그레이드 따로 만들고 멤버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조금씩 달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그레이드 F4키 눌러서 실행했냐, 멤버 F4키 눌러서 실행했냐, 이걸 따지지 말고 지금부터는 되게 짬뽕해서 전부 다 집어넣고 F4키 한 번만 누르면 다 해결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에 이제 워크시트 한 개 새롭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리를 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SQL 밑으로 내려가는 상향 그 화살표 누르시고 자바 재료제로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바 재료제로가 열리죠. 열리시고 맨 처음에 하실 거는 이제 그 회원 관리에 필요한 회원 관리 시스템, 회원 관리 시스템에 필요한 스키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마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회원 관리 시스템에 필요한 것들 만들어 써볼 텐데요. 그 맨 처음에 하시는 거는 이제 객체를 제거를 하는 거를 먼저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객체 제거는 등급 테이블이 있고요. 등급 테이블과 그 다음에 회원 테이블이 있습니다. 회원 테이블을 제거하시는 걸로. 그 하실 때는 먼저 사용하고 있는 놈을 먼저 제거합니다. 제거의 순서는 저희가 제거 순서는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쪽, 원본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가 있는데 걔를 사용하고 있는 쪽에 이제 테이블을 먼저 지운다. 그러니까 이때 지우는 순서는 회원 테이블이 등급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죠. 회원 테이블을 먼저 지워야 됩니다. 먼저 지운다. 그래서 이제 드랍 이렇게 쓰시고요. 드랍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멤버 컨스트레인터 SQL에 가셔가지고 여기 드랍 회원 테이블 제거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드랍 테이블 멤버 캐스케이드 컨스트레인트, 그래서 복사하시고 새롭게 열어놓은 워크시트로 이동을 하세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드랍 테이블 멤버 캐스케이드 컨스트레인트. 그래서 먼저 얘를 지워야 되고요. 자, 지우시고 그 다음에 지울 게 그레이드죠. 그 다음에 그 순서를 그레이드 지워라니까 여기 등급 테이블 지우기, 드랍 테이블 그레이드, 캐스케이드 컨스트레인트 복사 하시고 새로 워크시트 열어놓은 자바 제로 워크시트 여는 거를 모시고 드랍을 시킵니다. 이렇게 드랍 테이블을 먼저 하시는데 멤버를 먼저 지우고 그 다음 그레이드를 나중에 지웁니다. 그레이드가 프라이머리 키 쪽이고 그레이드가 그 부모 테이블이 되고 멤버가 자식 테이블이 되죠. 자식을 먼저 지웁니다. 자식을 사용하는 것을. 왜냐하면 이제 그레이드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이 데이터랑 연결을 해놓은 게 멤버 쪽이죠. 이렇게 멤버 쪽에 그 이런 데이터를 연결한 거예요. 얘를 지우려고 그러면 얘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얘 때문에 안 지워져요. 그래서 얘를 먼저 지우고 그 다음에 얘를 먼저 지우고 얘가 1번 지우고 얘가 2번 지우고 되시겠죠? 이렇게 쓰기 위해서 멤버 테이블을 먼저 지우고 사용하고 있는 테이블을 먼저 지우고 그 다음에 원본에 해당되는 그레이드를 나중에 지우고 이렇게 됩니다. 멤버가 자식 테이블, 그레이드가 부모 테이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 객체를 제거한다. 얘는 첫 번째로 쓰겠습니다. 첫 번째. 여태까지 0번으로 썼는데 첫 번째 제거를 다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제거를 했으니까 객체를 생성해야겠죠. 우리가 사용할 객체를 생성합니다. 생성을 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등급 테이블을 먼저 쓰지 말고 회원 테이블을 먼저 쓸게요. 제거는 회원 테이블을 먼저 제거하고 회원 테이블을 먼저 제거하고 그다음 등급 테이블 제거한다. 생성은 거꾸로입니다. 원본이 없으면 자격도 없는 거죠. 그리고 원본 데이터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집어넣어놔야 나중에 그걸 갖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본을 먼저 만듭니다. 이 원래 있는 데이터를 먼저 만드는데 이때는 이제 등급 테이블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회원 테이블을 나중에 만듭니다. 테이블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그 생성 순서는 원본 데이터 쪽의 테이블을 먼저 만든다. 그 원본 테이블에 해당되는 것은 등급 테이블입니다. 등급 테이블을 먼저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입력할 때도 이제 등급 테이블을 먼저 데이터를 입력해서 데이터가 있는 거를 이제 그 회원 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은 등급 테이블을 만드는 쪽에 그레이드 쪽에 가면 되겠죠. 그레이드 테이블을 만든다. 크리에이트에서 그레이드에서 테이블을 이렇게 만드는 거를 하시고 복사 새로 만드는 데다가 붙여넣기. 등급 테이블을 먼저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멤버 테이블을 만듭니다. 멤버 테이블 만들어서 멤버 constructor.sql에 가셔가지고 멤버 테이블을 만든 걸 긁습니다. 이렇게 긁어서 복사 하시고 새로 만들어 놓은 워크시트에다가 붙여넣기. 그래서 이렇게 그레이드 테이블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회원 테이블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드시는 걸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생성 순서입니다. 생성 순서는 등급 테이블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멤버 테이블을 만든다. 멤버 테이블 만드는 거는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그 크리에이트 하는 쿼리가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됐죠? 그럼 이제 저장을 합니다. 저장할 때에 지금 이제 여기에 그 SQL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멤버도 있는데 이거 회원 관리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멤버 언더바 시스템 뭐 이렇게 해서 한 개 만들어 놓겠습니다. 회원 관리 시스템에 필요한 테이블이라고요. 되었으면 이제 엔터 눌러서 회원 시스템에 해당되는 것을 한 개 저장을 해 두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F5 누르면 이제 F5 누르시면 삭제까지 되고 생성도 제대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F5 눌러서 멤버가 삭제되고 그레이드 삭제되고 그레이드가 생성되고 멤버가 생성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잘 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개체 생성까지 전부 다 됐으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세 번째 할 일은 SQL 만들면서 그 크리에이트 뭐 만약에 시퀀서가 필요하면 시퀀서도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시퀀서와 테이블은 별개로 생성하시면 되고요. 시퀀서는 인서트에서 입력하기 바로 전까지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샘플 데이터 이제 입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입력은 인서트를 이용해서 하시고요. 인서트 뭐 인투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얘도 부모 쪽에 해당되는 걸 먼저 만듭니다. 원본 데이터가 있어야 원본 쪽의 데이터를 먼저 입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쪽을 먼저 해야 되는지 아시죠? 원본 데이터를 먼저 입력하니까 이쪽은 원본 데이터 쪽은 이제 그 보시면 그레이드 쪽이 원본 데이터가 됩니다. 그레이드 쪽에 원본 데이터를 만들고 걔를 체크하는 거죠. 입력할 때 체크를 해서 멤버 쪽에 데이터를 입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서트하는 그레이드 테이블 쪽에 가셔가지고 샘플 데이터 넣기 인서트 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회원 쪽에 하는 것을 이제 복사를 합니다. 자, 복사를 해주시고요. 멤버 언더바 시스템 쪽에 가셔서 붙여넣기 하셔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레이드에 대한 샘플 데이터 넣은 거죠. 요거는 그레이드 샘플 데이터를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드가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는 회원 쪽입니다. 그래서 멤버 샘플 데이터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멤버 샘플 데이터 입력한 것은 이쪽에 가셔서 멤버 컨스트레인트 SQL 맨 마지막에 인서트한 거, 그 일반 계정과 그 다음에 관리자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리자 계정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일반 계정을 집어넣고 복사 하시고 멤버 시스템에 다시 돌아오셔서 붙여넣기. 커밋은 맨 마지막에 한 번만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커밋 부분은 이렇게 뭐 중간중간에 한 개씩 해도 되고요. 아니면 커밋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시는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완전 적용. 네, 쓰시면 인서트 된 게 전부 다 적용이 된다. 다시 한번 보시면 그 그레이드는 몇 개 없으니까 눈에 그냥 확 띄죠. 근데 이제 계정 멤버 같은 경우에는 항목들이 많으니까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그런 젠더 남자 맞죠? 벌스 썼고 이메일 썼고 그레이드 넘버는 9.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계정이고 일반 계정 보겠습니다. 일반 계정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젠더, 벌스, 이메일, 그레이드 넘버 1 됐죠? 근데 이제 그 그레이드 넘버는 디폴트가 1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계정은 회원 가입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레이드 회원 가입을 할 때 너 등급 뭘로 할래? 이거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냥 회원 가입하면 무조건 일반 회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서 나 지금 관리자로 회원 가입하고 싶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관리자로 회원 가입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 이런 것들 이제 회원 가입을 해서 쓰실 때는 그 반드시 회원 가입할 때는 그냥 디폴트를 세팅해 주시고 그냥 일반 회원입니다. 너 일반 회원이야 라고 이제 이렇게 쓰는 걸로 작성을 합니다. 즉 여기 그레이드 넘버는 지운다 이거죠. 지우시고 요거는 이제 회원 가입할 때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할 때 등급을 그 등급 번호를 입력하진 않아요. 선택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기본값은 1인 거죠. 1로 세팅되어 있죠. 세팅해서 사용한다. 그 1이 일반 회원입니다. 일반 회원. 그래서 1은 일반 회원으로 1로 세팅해서 사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웁니다. 그 원래는 이제 인서트 할 때 실제적으로 해야 될 내용들을 여기다가 쓴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관리자 계정과 일반 계정을 이제 인서트해서 사용하는 걸로, 또 다른 게 필요하면 다른 것도 더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그 보통의 경우는 관리자 계정은 어드민 또는 어드민스트레이터, 그 다음에 그 일반 계정은 테스트, 뭐 테스트나 뭐 테스트 1111 전부 다 썼는데 1234 1111 뭐 이렇게 해서 그 테스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둡니다. 자, 샘플 데이터까지 이렇게 전부 다 집어넣는 걸로 하셨으면,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해결했죠. 하였으면 다음부터는 이제 회원 관리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럼 이걸 불러다가 F4키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F4키 누르시면 그 맨 처음부터 맨 아래까지 쫙 이렇게 삽입되었습니다. 커밋까지 전부 다 완전히 다 끝납니다. 이렇게 해놓고 불러다가 F4키 누르는 게 훨씬 편하죠. 따로따로 해놓으면 실행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거를 이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나 이런 걸 조금씩 고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쪽에 와서 고칠 만큼 전부 다 고친 다음에 뭘 눌러라? F4키 눌러서 맨 위에부터 맨 아래까지 실행하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만약에 프로젝트 하다가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좀 바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 와야 돼요. 여기 오셔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구조 바꾸는 쪽에 구조를 바꿔서 뭔가를 더 만들거나 수정을 하세요. 하시고 다시 F4키 누르세요. 그래서 샘플 데이터도 잘 집어넣고 그걸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동작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는 다 끝나는 거예요. 되시겠죠? 지금은 이제 2개의 테이블만 만들었는데, 제가 프로젝트 할 때 테이블이 10개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드랍 10개,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10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샘플 데이터 10개. 샘플 데이터는 종류별로 테이블에 집어넣는 것보다 10개라고 그랬는데, 테이블 한 개당 필요한 데이터만큼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회원 관리를 할 때는 그
일반 회원과 관리자를 테스팅을 해야 돼요. 프로그램상에서. 그러면 얘는 일반 회원도 있어야 되고 관리자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있어야 될 데이터를 샘플 데이터로 다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구분이 안 되는 거는 뭐 샘플 데이터 한 개를 집어넣어도 되고요. 한 3개, 4개 집어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저 같은 경우 한 3개 정도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시판을 만들었어요. 그럼 게시판에 샘플 데이터 한 3개 정도를 집어넣어서 만들도록 이렇게 하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전부 다 F4키를 눌러서 했으면 이제 여기 자바 제로지 밑에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고 그 중에 테이블을 한 개 클릭하시고 맨 처음에 테이블을 누르면 열이라고 나옵니다. 열 이렇게 테이블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걸 보여주는데 데이터 오른쪽에 데이터를 누르면 이제 입력된 데이터는 이래요. 라고 보여주고 세 번째 모델이란 걸 누르면 이런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세 개죠. 세 개 산발이. 여기 이쪽이 산발이니까 이쪽에서 여러 개를 참조하고 있고 여기는 여기 데이터 한 개를 이쪽에서 여러 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고 있고 이쪽이 이제 포린 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부모가 되고 여기가 자식이 되는 거죠. 자식. 자, 그림은 이렇게 돼 있으신데 잘 보시면서 이렇게 세서 이제 그레이드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이런 그 순서에 해당되는 것을 잘 확인을 해가면서 멤버 시스템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다른 테이블도 전부 다 합쳐가지고 하시면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웹장.com에서 들어가는 프로젝트 같으면 웹장.sql 뭐 이렇게 써놓겠죠. 거기다 웹장에 필요한 테이블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수집을 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드랍 뭐 필요한 테이블만큼 크리에이터 필요한 테이블만큼 그다음 샘플 데이터 프라임 테이블만큼 해가지고 한 500줄 뭐 1000줄 이렇게 되는 것을 쫙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서 그냥 이제 F4키만 누르면 프로젝트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다 준비가 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키마 좀 주세요. 회사에서 그 프로젝트 소스 좀 주세요. 소스 줬는데 걔를 실행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스키마 좀 주세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걸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트하고 드랍하고 크리에이트하고 그 다음에 샘플 데이터 집어넣은 거. 샘플 데이터는 꼭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아닌데 샘플 데이터가 있으면 좋죠. 있으면 그 데이터들이 이렇게 프로젝트에서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휑한 것보다는 데이터가 좀 있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샘플 데이터 좀 집어넣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은 이제 첫 번째는 그레이드에 있는 데이터만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멤버가 있는데 멤버 말고 그레이드를 클릭해 보시면 그레이드 클릭해 보시면 그레이드의 데이터를 클릭하시면 여기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그레이드 넘버 1하고 9만 입력할 수 있어요. 그 입력을 제한할 수도 있는데 얘를 이제 연결해서 얘를 왜 쪼갰을까요? 이런 얘기. 멤버 테이블에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일반 회원 관리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전부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등급에 대한 것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이게 중복이 되니까 여기 일반 회원 또 있고 여기도 일반 회원 있고 여기도 일반 회원 있고 꺼내서 테이블 한 개를 만들자. 그럼 얘는 1번이라고 쓰고 얘도 1번이라고 쓰고 1번이라고 쓰고 1번은 일반 회원이라고 이렇게 꺼내서 만들어 놓자. 중복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이제 꺼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검색은 문자열보다 숫자가 훨씬 빠릅니다. 검색을 하실 때는 그래서 그 문자열로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이제 그게 맨 앞에 있는 배열이니까 문자열 배열이니까 맨 앞에 있는 것부터 맞냐고 계속 비교해야 되죠. 숫자는 얘가 그 바이트 단위로 돼 있으면 이렇게 전체에 돼 있으면서 숫자 비교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 문자열로 비교하는 것보다 숫자로 비교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색 엔진을 만들 때 기본이 저런 겁니다. 이렇게 매칭되는 숫자로 전부 다 바꾼 다음에요. 숫자 비교를 하게 만들면 속도가 훨씬 향상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도 그런데 그럼 이제 저희가 이거를 분할되어 있는 그레이드와 멤버가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겁니다. 그 멤버 안에 원래는 그레이드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꺼내서 일반 회원 관리자 대신에 1, 9를 써놓은 거죠. 써놨으니까
이거를 이제 다시 어떻게 되냐면 재조립을 해서 나중에 보여줄 때는 합쳐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합쳐서. 지금부터 이제 합쳐서 보이는 걸 한번 할 텐데요. 합쳐서 보이는 것을 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인은 원래 이제 그 SQL 활용 중에서도 약간 난이도가 있는 그런 이제 그 작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조인은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입니다. 조인을 해서 테이블을 왜냐하면 분할을 해놨죠. 분할하는 걸 다시 조인해서 합쳐야 되죠. 합치는 작업을 안 하면 데이터를 못 불러온다라는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쳐서 불러오는 거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워크시트를 한 개 더 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기 위해서. 자, SQL 맨 위에 워크시트 여는 거 누르시고요. 그 로컬 자바 제로제로 클릭하세요. 여기다 만들어 주시고, 지금부터 하시는 거는 이제 조인을 할 겁니다. 조인을 해서 조인을 한 건데, 이거는 분할되어 있는 테이블이 아니라 테이블의 데이터를 조립해서 가져올 때 가져오는 기술을 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인에는 이제 조인에서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 구현 방식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오라클에서 사용되는 이제 오라클의 조인이 있으시고요. 조인과 그 다음에 그 외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외 DB, 오라클이 아닌 DB에서 사용하는 조인이 있습니다. 조인이 있다. 그 오라클 조인은 그냥 오라클 조인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그 DB에서 다른 DB에서 사용하는 조인을 그 안시 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시 조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른 DB에서 사용한 것은 안시 조인.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 체계나 이런 데 보시면 조인이라고 오라클인데 조인이라고 하면서 조인을 할 때 오라클 조인을 먼저 그냥 조인을 하면서 쓰고, 그 다음에 안시 조인이라고 따로 이제 기입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다른 DB에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지금은 오라클 조인을 저희가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조인 작성. 안시 조인은 하지 않을 거고 그 오라클 조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져올 데이터를 정합니다. 가져올 데이터. 자, 아이디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아이디. 비밀번호는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이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름. 이메일이 필수니까 이메일 한번 가져볼까요? 이메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등급 번호가 뭔지 가져오고, 그 다음에 등급 이름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 이름. 자, 똑같이 중복이 되는 것은 등급 번호입니다. 등급 번호. 그래서 등급 번호라고만 쓰면 이게 멤버에 있는 건지 그레이드에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 등급 번호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이런 컬럼을 지정하는 지정 방식이 있는데요. 그 지정 방식은 이제 원래는 그 지정 방식에 해당돼서 원래는 이제 계정 이름을 먼저 계정점 쓰시고요. 테이블 객체 점, 그 다음에 그 객체에 해당되는 이제 속성이나 뭐 항목 이렇게 쓰게 됩니다. 쓰게 돼서 이렇게 쓰시면 이제 그 풀로 전부 다 쓴 거고요. 저희 계정이 자바 00죠. 자바 00점 테이블이 멤버죠. 그럼 멤버점 그 항목에 해당되는 게 만약에 그레이드 넘버면 그레이드 넘버, 그러면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그레이드에 있는 거다 그러면은 자바 00점 그레이드 넘버 하면 서로 구분이 되죠. 얘는 멤버에 있는 그레이드 넘버, 얘는 그레이드 테이블에 있는 그레이드 넘버. 구분이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원래 이렇게 풀네임으로 쓰는데 저희가 그 자바 제로제로 계정에 들어와 있죠. 접속할 때. 그리고 테이블을 프롬 뒤에다가 선언해서 쓰죠. 그러면은 제가 멤버 테이블을 쓴다 할 때는 여기 그레이드 넘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계정이 자바 제로제로면 여기 있는 자바 제로 계정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프롬 뒤에 사용하는 게 멤버입니다. 그러면 멤버를 이렇게 해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넘버라고만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셀렉트 사용하실 때
셀렉트 그레이드 넘버 셀렉트 멤버에서만 찾아보겠습니다. 셀렉트 지금 아이디니까 아이디 콤마 이름이니까 네임 콤마 이메일이니까 이메일 콤마 등급이니까 그레이드 넘버 프롬 등급 이름은 이제 멤버에 없으니까 멤버에서만 찾을 겁니다. 멤버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나오는 거죠. 어드민 그 다음에 이영환 lelj데이트.com 9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셀렉트 자바 00 점 멤버 점 id 콤마 네임이 이제 자바 00에 네임 쓰고 그 다음에 자바 00의 이메일 자바 00의 멤버의 이메일 그 다음에 자바 00의 그레이드 넘버 그 다음에 프롬 멤버 세미콜론 실행 틀렸대요. 멤버의 그레이드 넘버가 없대요. 그레이드 멤버 점 그레이드 넘버 그레이드 넘버가 왜 없지? 그레이드 넘버 여기 있는데 설마 멤버 인밸리드 아이덴티피어 이 멤버 안에 멤버가 왜 없지? 지우고 실행하면 다른 것도 계속 이메일이네요. 자바 00 점 이렇게 자바 00 점으로 이제 쓰는 게 지금 틀렸다고. 그럼 멤버점으로만 써보겠습니다. 멤버점 이렇게 써가지고 실행이 되면 실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자바 00까지 쓰는 건 이제 계정까지 썼을 때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쓰면 자바 00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정리가 요 객체 안에서 있어가지고 요거는 안 쓰는 걸로 이게 사용하고요. 멤버 프롬 뒤에 멤버라고 써있기 때문에 멤버라고 써있기 때문에 저희가 멤버 안에 있는 여기 그레이드는 나중에 생략 프롬 뒤에 있는 멤버는 이걸 전부 다 생략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 중에서 생략해서 쓰기 때문에 아이디, 네임, 이메일, 그레이드 넘버 이렇게만 써도 가져와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실습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전 실습 내용을 중에서 이전 실습 내용을 했을 때 이렇게 쓴 건데 요거는 이제 객체 안에 안의 데이터 가져오는 표현식입니다. 표현식. 원래는 이렇게 써서 사용해야 되는데 위에 있는 것처럼 다 생략해서 썼던 거죠. 그런데 지금 가져올 거는 이겁니다. 요 아이디, 이메일, 등급 이름 이건데 요겁니다. 회원 테이블에 아이디, 이름, 네임, 이메일, 등급 번호까지는 회원 테이블에 있는 걸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등급 테이블에 등급 이름을 가져오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오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등급 번호에 해당되는 것은 회원 테이블에 있는 걸 가져오니까 원래 쓰려면 셀렉트 사용하시고 아이디니까 아이디, 네임, 이메일, 그레이드 넘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레이드 네임 불러오려는 걸 다 씁니다. 이렇게 다 쓰고요. 프롬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멤버 쓴 다음에 그레이드 이렇게 씁니다. 멤버에도 데이터가 멤버에도 있고 요 멤버에 있습니다. 이렇게 멤버에도 있고 그레이드 있어요. 여기 그레이드에 있는 거고 얘도 원래는 그레이드에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컨트롤 엔터 눌러보면 오류가 납니다. 이렇게 오류가 나는 이유는 엠바이거시러스 뭐 이렇게 쓰면서 seriously defined 애매한 컬럼 요게 애매하다는 얘기인데요. 요게 지금 여기 어디 있는 건지 얘기를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 있는 건지 얘기를 안 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쓰시면 멤버 안에 있는 아이디, 그 다음에 멤버 안에 있는 네임, 그 다음에 멤버 안에 있는 이메일, 얘는 멤버 안에 있는 넘버, 얘는 그 그레이드 안에 있는 그레이드 네임, 뭐 이렇게 쓰시고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동작에서 다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냥 테이블이 꼭 이렇게 한 개의 테이블에서 가져온 것처럼 작성이 되시죠. 작성이 되시면서 사용을 하시는데, 데이터베이스는 분할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DBMS, DB가 여기 있어요. DB가 있는데 테이블이 이렇게 널려 있어요. 테이블이 널려 있는데 그 테이블을 끄집어 오려고 쓰는 게 셀렉트거든요. 셀렉트에서 이거랑 매칭을 시키는데, 저희는 테이블 한 개만 매칭을 이렇게 시켜서 끄집어 오는 걸 썼는데, 그 이거를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끄집어 올 수 있다 이거죠. 그 여기 두 군데 썼잖아요. 그럼 프롬 뒤에다가, 여기 뒤에다가 쓰는 게 프롬입니다. 프롬 뒤에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걸 다 쓰시면 돼요. 콤마 써가지고 테이블 콤마 이제 네 개를 가져간다. 테이블 콤마 이렇게 전부 다 쓰시면 되고요. 단 이게 이제 프라이머리 키하고 포린 키로 이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조인해 가지고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은 얘가 포린 키고 한 개는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게 같아야 한다라고 이제 조건을 주시면 요게 이렇게 두 개씩 안 나옵니다. 지금 이거를 그 원래 이 저희가 멤버 테이블이 있고요. 멤버 테이블. 그다음에 그레이드 테이블이 있는데, 그레이드 테이블이 데이터가 두 개 있어요. 멤버 테이블이 두 개 있죠. 그러면은 곱하기에서 가져온 것을 카디네이트 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부러 곱하기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출석 체크할 때. 그 오늘 이번 달 출석 체크할 게 만약에 20일이잖아요. 그럼 20일이고 학생 수가, 학생에 해당되는 게 지금 12명이에요. 그러면 출석에 해당되는 데이터는 모두 몇 개일까요? 그럼 곱하기를 하시는 거죠. 곱하기를 하면 240개의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써요. 일부러 이렇게 쓸 때도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쓰진 않는 거죠. 여기까지 쓰시면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썼으면 여기까지 됐는데, 요거 말고 웨어 문장을 줍니다. 웨어 문장을 줘서 그 멤버에 보면 그레이드 넘버가 있는데요. 그레이드 넘버가 하고, 그 그레이드 테이블에 보면 그레이드 넘버가 있어요. 그레이드 넘버하고 같은 거, 그레이드 넘버하고 같은 거를 매칭시켜서, 그 어드민은 그레이드 넘버가 9잖아요. 그러면은 그레이드에 9인 것만 매칭을 시켜서 가져오라 이거죠. 이렇게 일반 회원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되고, 관리자만 가져오도록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같은 것만, 또 같아 있는 것만 데이터를 가져오자. 이렇게 쓰시면 컨트롤 엔터 눌러서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에서 가져올 수 있어서 이제 쓸 수 있으니까, 지금 1번은 일반 회원이고요. 9번은 관리자예요. 이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끄집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프롬 뒤에다가 이렇게 두 개, 세 개 할 수 있고, 그 웨어 뒤에 나온 것을 이제 조인 조건이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웨어 뒤에 나온 것을 이제 조인 조건은 프라이머리 키 이꼬르 포린 키. 프라이머리 키 쪽이 그 원본 데이터의 프라이머리 키죠. 그래서 여기죠. 그레이드의 그레이드 넘버가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지금 거꾸로 썼는데 거꾸로 써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컨트롤 X. 프라이머리 키 이꼬르 포린 키. 이게 그 테이블이 여러 개이더라도 전부 다 프라이머리 키 이꼬르 포린 키, 프라이머리 키 이꼬르 포린 키 이렇게 지정만 하면 돼요. 엔드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엔드로 묶어서 사용하시면 쉽게 됩니다. 그래서 조인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쓰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멤버다, 그 구글링에 보면 멤버다, 그레이드다 이렇게 이제 계속 풀로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이런 것들을 조인해서 배우시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뭘 배우시느냐면, 회원 테이블 조인해서 배울 때는 이제 그 별칭, 별명, 별칭 또는 별명 또는 이제 이거 하는 것을 이제 다시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 저희가 이제 멤버라고 쓰기에는 좀 멤버라고 전부 다 쓸리니까 되게 많잖아요. 얘를 뭘로 바꾸냐면 뭐 M으로 바꾸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M으로 바꾸자.
자, 그 멤버라는 것을 전부 다 이렇게 멤버 이렇게 전부 다 안 씁니다. 안 쓰고 어디가 맨 처음에 그 셀렉트 할 때 어디서부터 하냐면 프롬에서부터 여기가 1번입니다. 프롬 1번에서부터 데이터 가져오자. 네, 데이터인데 그다음에 웨어 조건에 맞는 거를 조건을 비교를 하겠죠. 얘가 2번. 그다음에 전체 가져오는 게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을 바꾸면 여기 있는 걸 다 바꿔서 쓰셔야 됩니다. 1번에 있는 걸 바꾸면 그 2번, 3번도 다 바꿔서 쓰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프롬에 해당되는 것을 뭐 as 뭐 m 이게 쓰시면 as m이라고 썼더니 이게 as m 못 쓴다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그냥 m이라고 쓰시면 오류가 없어졌네요. m이라고 쓰시면 그 멤버에 해당되는 것을 m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m으로 쓰겠다. 그 그레이드도 마찬가지예요. G라고 쓰시면 그 그레이드를 그 중복이 되는 게 있으면 맨 앞자가 중복이 되면 두 자 합쳐 쓰면 됩니다. 두 자를 합쳐서 뭐 세 자 합쳐 쓰든지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M 여기는 G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얘를 이제 실행하시면 얘가 그 오류가 납니다. 이렇게 멤버나 그레이드 넘버에서 여기 있죠. 그레이드 넘버에서 멤버라고 쓴 거 멤자가 없어졌어요. 아까지는 실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실행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멤버를 M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선언한 게 이제 별칭인데 별칭입니다. 별칭이 되고 이쪽이 실행하는 게 첫 번째 실행입니다. 별칭으로 별칭으로 이제 멤버를 M으로 바꿔놓은 거죠. 멤버를 M으로 바꿔놨어요. M으로 바꿔놓는다. M으로 바꿔 놓는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M으로 쓰셔야 돼요. 다음부터는 M으로 표기해야 된다. 표기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고요. 이 프롬이 맨 처음에 시행됩니다. 여기가 1번. 여기가 맨 처음 실행되는 곳. 수로 그 별칭 멤버를 별칭 M으로 바꿔놓은 거죠. 별명을 붙여서 이름을 바꿔놓은 겁니다. 바꿔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맨 처음 게 바뀌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다 M으로 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멤버로 쓰는 거는 다 M으로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M 여기도 M 더블 클릭하고 있습니다. 더블 클릭. 여기 프롬 멤버는 여기서 바꾼 거기 때문에 이건 바꾸시면 안 됩니다. 여기도 M. 자, 그레이드를 뭐로 바꿨다고요? G로 바꾼 거죠. 그 M으로 표기를 해야 되고 맨 처음 시행된 것으로서 멤버와 별칭을 M으로 바꿔놓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M으로 표기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그레이드를 별칭 G로 바꾸는 거죠. 별칭 G로 바꿔놓았다. 다음부터는 G로 표기를 하셔야 돼요. 얘가 1번이고요. 웨어 조건 2번. 그러니까 여기가 요것도 그레이드 대신에 G를 써야 되네요. 그리고 여기 3번도 그레이드 대신에 G 써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저장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실행해 보시면 실행이 돼서 제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별칭 같은 거를 잘 붙여서 사용을 하시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이런 셀렉트에서 쓸 때는 as 키워드를 같이 사용하는데 여기 테이블 쓸 때는 안 쓰네요. 그래서 한 칸 띄고 콤마를 안 찍으면 만약에 여기 콤마를 안 찍고 이제 멤버 콤마를 안 찍고 그레이드 쓰면 멤버를 그레이드로 만들어 쓰겠다 이런 얘기랑 동일하기 때문에 꼭 콤마를 찍어서 여기 보면 멤버를 M으로 만들고 그레이드를 G로 만들어 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그 구글링을 해보시면 이렇게들 많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인을 해서 쓸 때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걸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포린 키를 지정하면서 데이터를 저희가 이렇게 포린 키를 지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샘플리터 포린 키 컨스트레인트 레퍼런시스 해가지고 포린 키를 지정하면서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에 제한을 둘 수 있고 포린 키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관계에 있을 때 조인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시 합쳐서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회원의 이름들이 전부 다 중복이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을 관리자 일반 회원 계속 중복해서 쓰기는 그러니까 19 이렇게 쓰도록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19 만들어서 이거 분할해서 꺼내온 거죠. 꺼내온 거를 다시 조립을 해야 되는데 가져올 때는 조립할 때 사용하는 것을 조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조인할 때는 이것처럼 형식을 이것처럼 사용해서 쓰셔야 되고, 그 프롬 다음에 테이블 여러 개를 그냥 다 씁니다. 쓰시고 가져올 컬럼들을 다 쓰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컬럼들이다라고 씁니다. 실제적으로는 얘만 구분하면 되기 때문에 얘만 써주면 되는데, 그 나머지 것도 써주는 이유는 이제 양식에 맞추기 위해서, 형식에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그레이드 네임 같은 경우에는 안 써도 그레이드 네임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레이드에 실행하면 실행이 됩니다. 그죠? 그레이드 네임은 그레이드에만 있어요. 그래서 지점이라고 안 써도 돼요. 이거는 이렇게 쓴 거하고 동일한 거죠. 이렇게 멤버에만 있는 것을 불러오니까 멤버 안에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레이드 네임은 그레이드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써도 돼요. 그러나 형식을 맞춰주기 위해서 앞에는 다 이렇게 썼는데 얘만 뻘쭘하게, 그죠? 형식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서 사용을 하시면 원하는 데이터를 조립해서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